자,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엊그제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합의 법칙이랑 그렇죠. 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어느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더하고 어느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곱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했던 게 순열 중에서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복순열은 뭐였냐면은 순열은 순열인데 뭐가 허락된 거다? 중복이 허락된 거다라 해서 대표적으로 자연수 우리가 실제로 구할 때 쓰는 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9가지고 9가지고 9가지죠. 왜냐면 여기다 1 썼다고 해가지고 여기 1 못 쓰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경우의 수라면 9의 세제곱이 될 건데 이걸 9파이 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똑같은 게 있는 거로서 예를 들어서 1, 1, 2, 2, 3 요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일단 5팩을 깔죠. 그리고 1, 2개 똑같고 2, 2개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뭘 없애주자? 순서를 없애주자 라고 해서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지. 우리 순서를 없애는 건 연산이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조합은 조합이에요. 조합은 조합인데 뭐가 허락된 상태인 거야? 중복이 허락된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이제 교과서에서 쌤이 이거 필기를 어떤 식으로 했었지? 잠시만. 아, 그냥 이렇게 했구나.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 조합이랑 똑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인 건데 뭐가 허락이 된 거야? 중복이 허용된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호로는 NHR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상황에서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예를 드는 거야. 사과, 배, 딸기 이렇게 세 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사과, 배, 딸기는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근데 얘네들을 합쳐서 몇 개가 뽑고 싶은 거냐면 5개를 뽑고 싶은 거야. 합쳐가지고. 그러면 사과, 배, 딸기 중에서 중복적으로 뽑히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세 종류밖에 없는데 5개를 뽑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제 중복조합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우선 3H5 이런 식으로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5개를 뽑는다라는 의미로서.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풀리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처음에 어떤 걸 이용하게 되냐면, 일명 쌤이 칸막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거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식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 칸막이라는 거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요 개념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는 현재 몇 개 왜 자꾸 이러니? 몇 개 뽑고 싶은 거예요, 현재? 5개를 뽑고 싶은 거잖아. 근데 누가 뽑힌지 모르지. 누가 뽑힌지 아직 몰라,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동그라미 5개를 준비를 해요. 뭔진 모르니까. 뭔진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과일의 종류가 몇 종류야? 3종류야?
그럼 이때 칸막이라고 해서 쌤이 이렇게 일자로 된 거를 그릴 거거든. 근데 이때 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면 종류에서 한 개를 뺀 개수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종류가 3개죠. 그럼 칸막이는 일단은 몇 개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2개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왜 2개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빈틈이 이렇게 다 있지. 여기에 칸막이를 둘 거야. 칸막이를 둘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칸막이를 이런 식으로 놨어. 이렇게 2개를 놨어. 그럼 이게 순서대로 여기서부터가 사과 개수, 여기서 배 개수, 여기서 딸기 개수 이렇게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칸막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결론을 내린 거야. 사과 1개, 배 2개, 딸기 2개를 뽑은 거예요. 그럼 칸막이가 왜 2개 필요하냐면 칸막이를 2개를 두게 되면 영역이 3개로 나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칸막이가 종류보다 1개 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파란색으로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놨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거 잠깐 색깔을 아래도 다시 할게요. 그럼 만약에 칸막이를 이렇게 놨어. 그러면 여기가 사과, 배, 딸기인 거야. 그럼 배를 몇 개 뽑은 거야? 1개. 딸기는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냐면 3종류 중에서 5개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뽑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배만 5개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안 뽑을 수도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칸막이를 둠으로써 칸막이를 둠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정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럼 결국 지금 이 경우의 수도 그렇고 이 경우의 수도 그렇고 자,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 그럼 이거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땐 사과가 몇 개인 거야? 배는 0개, 딸기는 2개. 그럼 이게 막 너네가 직접 세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될 거거든. 그럼 결국 이 동그라미라는 거랑 이 칸막이라고 한 거 있지. 이거를 뒤죽박죽 섞는 거지. 이걸 뒤죽박죽 섞으면 그때마다 이제 사과 개수, 배 개수, 딸기 개수가 결정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면 동그라미랑 칸막이를 배열했다라고 할 거. 이걸 뒤죽박죽 섞는다 했잖아. 결국 이건 동그라미랑 칸막이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생각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5개랑 칸막이 2개 총 몇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7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나열을 할 때 보면 동그라미끼리는 서로 어때요? 똑같죠? 생긴 거. 칸막이도 생긴 거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나열할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면 되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7개를 나열한다 했으니까 7팩이지. 그치?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5개가 똑같으니까 5팩. 그 다음에 칸막이 2개가 똑같으니까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쓴 말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하면은 뭐 답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거를 뭘로 바꿀 수도 있냐면 7C2라는 걸로도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막상 설명해 놓고 조합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지.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특징 중 하나거든요. 너무 딥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를 상황을 바꿔서 이해하다 보면 조합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7C2의 의미가 뭐냐면
봐봐. 지금 우리가 총 7개를 배열한다고 했지. 그럼 이렇게 쌤이 7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칸막이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럼 칸막이가 들어갈 두 자리를 이렇게 골랐어. 그럼 남은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겠지. 근데 동그라미끼리는 순서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순열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칸막이를 2개 둘 때도 칸막이끼리 서로 어때? 똑같지? 그러면은 칸막이가 자리 바뀌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지금 다 뭐야?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7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2자리를 이렇게 골라버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거야. 그럼 7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2자리 경우의 수는 7C2로 골라주면 되겠지. 순서 상관없는 거니까 P 쓰는 게 아니라 C 쓰는 거잖아.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7C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과, 배, 딸기, 포도 이렇게 4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3개를 내가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뽑아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3개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라고 3개를 준비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종류는 몇 개야? 그럼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한 거야. 3개를 그음으로써 4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칸막이는 3개가 필요한 거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얘를 배열하면 되는데 총 6개를 배열하는 거죠. 근데 방금 여기서 쌤이 지웠던 거에서 얘기하면은 6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 어떻게 되는 거야? 6C3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경우의 수 6C3인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얘는 지금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식이잖아? 근데 중복조합 얘기하면 4개 중에서 3개를 중복 허용해가지고 뽑는 거잖아. 그럼 얘가 4H3이랑 같은 거야. 오케이? 자, 한 번 더. 그럼 얘도 보면은 종류 3종류 중에서 5개 뽑는 거라고 해서 3H5라고 적어놨지. 그럼 얘는 7C2랑 이렇게 같은 거죠. 근데 7C2랑 7C5랑 어때요? 같죠? 이건 저번 월요일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식이 유도됩니다. 보면 여기 5, 여기 5 어때요? 같죠? 그리고 3하고 5를 더해보세요. 8이죠. 거기서 1 빼보세요. 앞에 딱 나오죠. 너무 억지 같나? 한 번 더 봐보자. 자, 여기 3 똑같죠? 4랑 3을 더해보세요. 그치. 그리고 빼기라면 6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N개의 종류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R개를 뽑고 싶어. 그럼 그랬을 때 이 NHR이라는 걸 풀 땐 우리가 조합으로 바꿔서 풀거든? 그럼 그럴 땐 R은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이 둘을 더하고 몇을 빼주면 된다. 1을 빼주면 된다. 여기까지 식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첫 시간부터 해서 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는 순열, 중복조합, 조합 총 5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럼 너네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있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가 순서가 있냐 없냐부터 일단 먼저 골라줘야 돼요. 왜냐면 5종류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커트 하면서 갈 거거든. 그럼 5개나 있는데 순서가 있니 없니라면은 딱 2종류로 나눠지죠. 순열, 조합으로 딱 나눠지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복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순열이었으면 중복순열, 조합이었으면 중복조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거를 비교하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참고로 한 번만 보시면 바로 이해될 겁니다.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한번 잠깐 봐볼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어차피 여기 너네가 숙제로 하는 거구나. 자, 여기 대표 예제 한번 쌤이랑 같이 봐볼게요. 너는 뭐 책 넘겨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봐봐. 8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겠대요. 근데 각 유권자는 몇 명의 후보자 중 한 명한테만 투표를 하고요.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를 하겠대. 그때 결과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거부터 상식을 먼저 해야 돼. 너네 기명 투표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 결국. 그걸 모른다라고 하잖아, 우리. 기명이 할 때 기가 기록할 때 기자. 그럼 기명이 뭐야? 이름을 기록하는 거지. 너네 반장 선거 해봤죠? 너네 반장 선거 할 때 너네 이름 예를 들어서 안재섭 써놓고 A 후보 이렇게 해서 내요? 그거 뭐예요? 이제 싸움 나겠죠? 선거 끝나고 너 나 안 찍었어 이러면서. 그렇지? 애초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건 뭐예요? 본인이 누군지 안 적고 나 누구 후보만 뽑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밀선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기명투표 그런 걸 이제 뭐라냐면 무기명투표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는 이름이 없는 거, 없을 무겠지?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럼 기명투표는 이제 구별을 지은 뭐냐면 기명투표랑 무기명투표의 차이는, 기명투표는 봐봐, 쌤이랑 재섭이가 채원이랑 윤서한테 투표를 한다고 치자. 그럼 쌤이 채원이, 재섭이가 윤서한테 투표를 한 거랑 쌤이 윤서, 재섭이가 채원이한테 투표한 거랑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다른 경우라는 거 이해돼요?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가 밝혀지는 게 기명투표잖아. 근데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가 서로 다르잖아. 방금 얘기했던 예제를 보면은, 예시를 들면은. 그럼 기명투표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 투표하는 것에 대한 순서가 발생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발생한다를 구별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A, B 한 거랑 B, A 한 거는 같아 달라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쌤이고 여기가 재섭이야. 그럼 여기를 채원, 윤서 한 거랑 여길 윤서, 채원 한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서로 찍은 사람이 다르잖아.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기명투표라는 거 의미 자체가 그래 이건 필기를 좀 해야겠구나. 순서가 이딴 소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너네 경우의 수 할 때 좀 헷갈리기가 쉬운 게, 페이지는 22쪽이에요.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문제를 보고 당연히 순서라는 단어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고 이게 순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순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쌤하고 이제 특강을 통해 가지고 잡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무기명 투표는 반대로 뭐겠어요? 순서가 없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 기명 투표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순열 쓰는 거겠어, 조합 쓰는 거겠어? 순열을 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무기명 투표는 조합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다시 돌아오자. 그럼 기명 투표를 할 거야.
근데 8명이나 투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후보는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중복적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중복순열이 결국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중복조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제 개념을 연달아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중복순열을 쓸 거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지금 투표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고 후보는 2사람인 거죠. 그럼 2파이 8일까 8파이 2일까 요것만 구별지으면 되는 거예요. 3명이냐? 3파이 8일까 8파이 3일까만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중복조합 할 때 종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뽑는 개수를 뒤에다가 있죠. 기억나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선 종류가 결국 후보죠. 후보자. 그 후보자가 몇 종류예요? 3종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받는 표는 8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3파이8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3H8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오징어를 포함한 서로 다른 몇 가지의 설문율이 있대요? 종류가 11가지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복으로 활용해가지고 몇 개를 고르겠대? 4개를 고르겠대요. 그럼 우리는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배열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중복조합이라는 걸 바로 볼 수가 있겠지. 그때 뭐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래? 오징어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4개를 뽑을 건데 오징어는 무조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뽑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오징어는 이미 하나가 뽑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3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퀘스천. 내가 오징어를 뽑았다고 해서 또 오징어 못 뽑을까요? 또 뽑을 수가 있죠. 왜냐면 오징어가 포함되라고 했지 몇 개 포함되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징어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3개를 일단 고를 겁니다. 오징어는 이미 뽑혀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오징어를 포함한 11가지였지.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이 11가지 중에서 오징어 제외하고 세는 거야? 오징어 다시 껴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H3 요거 풀면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C 바꾸는 거 연습이나 합시다. 그럼 C3 딱 쓰고 둘이 더하고 어떻게 하라 했죠? 빼기라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13C3이 되는 거예요. 그럼 13, 12, 11, 3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2고 얘는 계산하면 28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한번 일단 연습을 해봤고요. 자, 쭉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1단원 마지막 내용인 이항정렬기. 다시 얘기할게요. 월수에는 일단 무조건 개념을 쭉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1단원, 1주, 2주, 3주 이렇게 해가지고 1주 차에는 1단원, 2주 차엔 2단원, 3주 차엔 3단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해서 여기 1단원 마지막 내용까지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너네들이 숙제하면서 이제 틀렸다라든지 아니면 모르겠는 거 그거 질문 받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남을 거거든. 그럼 쌤이랑 같이 유형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맨 앞에 있을 건데
그러면은 지금 퍼즐이 풀렸다. 여기 두 사람 중에 이항 정리 하나 더 갖고 있는 애가 있다. 퍼즐 풀렸다. 자, 그럼 다 있는 거죠, 이제? 자, 마지막 내용이고요. 자, 이항 정리 얘 같은 경우는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경우의 수가 아니고 그냥 단순 계산하는 거예요. 공식 외워가지고. 뭐냐면 너네 이거 알고 있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얘 모르죠? 얘 모르죠? 이거 나열하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제목이 다시 뭐죠? 자, 정리는 당연히 깔끔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항이 뭐냐면 너네 이항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게 이거 넘기는 거지. 자, 그 넘기는 게 아니고 이 2가 숫자야, 숫자. 너 넘기는 게 다를 이자야. 다른 곳으로 이제 넘긴다. 이 숫자이야, 숫자이. 항 몇 개 말하는 거야. 항 2개를 정리하는 곳인 거야, 여기가. 잘 봐봐, 곱셈 공식 보면. 여기 제곱 안에 항이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죠. 근데 이걸 정리하는 곳인 거예요. 그럼 이제 빡이 칠 수 있겠죠. 그럼 다 외우라는 거야. 이제 a 플러스 b의 4제곱도 외워야 되고 a 플러스 b의 5제곱도 외워야 돼? 당연히 아니겠죠. 고등학생인데 뭐 그딴 거 외우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를 경우의 수 관점에서 이해를 해서 당연히 직접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할 줄은 안다 라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 이게 식이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쌤은 그딴 짓 절대 안 하고요. 경우의 수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볼 건데 일단 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경우의 수 관점에서 라는 걸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뽑기로 이해할 거예요. 뽑기. 조합인데 이건 조금만 이따 얘기하고 뭐냐면 얘를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A랑 B가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충분히 많이. 근데 거기서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나 A만 3번 뽑고 싶어. 그럼 그걸 곱해서 A 세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 있지. A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순차적으로. 근데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A를 3번 뽑는 경우? 없죠, 이거 말고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3개라고요? 아니, A 3개라 해서 경우의 수가 3개라고? A를 3번 뽑는 경우의 수요. 1개잖아요. 그죠? 그 개수가 경우의 수. 자, 한 번 더 볼까요? 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A 몇 개? 2개, B 1개죠. 그럼 이렇게 뽑을 수 있지. A, B 할 수도 있고 A, B, A 할 수도 있고 B, A 할 수도 있지.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그럼 몇 개죠? 그 경우의 수가 개수예요.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A, BB, BAB, BBA 몇 가지 가능하지? 3가지 가능하지. 여기 3 보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 그럼 마지막은 B 3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1가지. 근데 뽑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합으로 이제 이해를 할 거거든? 그럼 다시 얘를 쳐다보자. 얘는
얘로 하지 말자. 얘로 하면은 이제 조금 뭔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얘로 얘기를 할게. AAB, ABA, BAA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라 했지. 그럼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결국 A 두 개랑 B 하나를 뭐 한 경우의 수야 이게? 뽑은 게 아니고 저기 지금 나열된 걸 봐봐. A 두 개, B 하나를 결국 뭐 한 거야? 섞었잖아 지금. 섞은 경우의 수 아니야 저게? 맞지 않아? 근데 내가 섞는 거를 이제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나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 두 개, B 하나를 나열한 거잖아요 지금. 배열한 거잖아. 그러면은 저걸 배열할 때 순서 해가지고 막 섞은 거니까 무슨 수녀를 쓰겠어?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무슨 수녀를 쓰냐니까 수녀를 쓴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똑같은 걸 배열하는 거잖아. 지금 똑같은 게 있잖아. 그 뭐였어 우리가 배운 게? 아 진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뱉는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 아무리 이제 기초만 잡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뱉으면 안 되지. 같은 것이는 순열로 배열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3팩 분자에 쓰겠지. 똑같은 거 몇 개 있어 A. 그럼 2팩을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설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아까 우리 중복조합 할 때 같은 것이는 순열은 뭘로도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했어. 조합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골라주는 거야. 그럼 A가 들어갔으면 남은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 B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3C 2랑 같은 거야. 쌤마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럼 얘도 뭐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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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잘못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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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세 가지인 거잖아.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온 거야? A 하나랑 B 두 개를 섞은 거, 나열한 거, 배열한 거잖아.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경우를 찾는다고 재서봐? 같은 것이는 순열로 한다고. 그럼 3팩하고 2팩으로 하면 되겠지. 근데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B가 들어갈 상관없어 누구라든 세 자리 중에서 A를 기준으로 한다면 A가 들어갈 몇 개의 자리를 골라주는 거야. 한 개의 자리만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조합으로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몇시 몇이라 쓸 수 있겠어? 3시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요 1은 뭐예요? A가 3개인 거죠. 그럼 A가 들어갈 세 자리를 골라준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3C3 A 세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건 얘는 A가 들어갈 몇 개의 자리를 골라주는 거야. 2개의 자리를 골라주는 거잖아. 그 다음 여기는 A가 들어갈 1개의 자리를 골라주는 거지. 그럼 기준을 그냥 A로 잡아버릴게. 그럼 B세제곱에는 A가 있어 없어? 그럼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3C0 B세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B가 들어갈 세 자리를 골라주는 거지. 그럼 3C3이지. 근데 3C3이나 3C0은 어때?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쓴 이유가 순차적으로 쓴다. 됐나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이란 걸 이제 해보고 싶어요, 전개를. 그럼 종류가 몇 개고요? 몇 개 뽑는 거고.
4개 뽑는 거고. 그럼 순차적으로 생각해 이거야. A를 4개 뽑을 수도 있고 A 3개, B 하나 뽑을 수도 있는 거지. A 2개, B 2개 뽑을 수 있는 거지. A 하나, B 3개 뽑을 수 있고 B 4개 뽑을 수 있는 거지. 세팅해놓고 그럼 A를 4개 뽑는 거는 한 개라고 하지 말고 이제 C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A가 들어갈 4자리를 골라주는 거잖아. 4C4 하면 되겠지. 그럼 A가 들어갈 3자리면 4C3, 2자리면 4C2, 4C1, 그리고 4C0 이렇게 하면은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시간 잠깐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A 플러스 B의 오제곱 한번 쭉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A 플러스 B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A 제곱 B 4제곱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개하지 말라는 거고 필요한 것만 하자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걸 뽑기로 이해하자고 했죠. 그럼 여기 보면은 두 종류 중에서 총 몇 개 뽑는 거야? 6개를 뽑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A 몇 개 뽑혀야 된다는 소리인가? 2개 뽑혀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때 개수는 아까 우리 뽑는 경우의 수 C로 쓴다고 했었죠? 그럼 뭐라 쓰면 되겠어요? 그냥 6C2라고 쓰면 답인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제 이걸로 한번 실제로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찾으라고 했고 x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지. 자, 상수항부터 한번 찾아볼게. 그럼 우리가 총 몇 개 뽑지? 6개지. 그리고 종류가 2개지. 그럼 재수봐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종류 2개가 뭔지 얘기해봐. 오케이. 2x는 정답. 근데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2개를 뽑는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뽑을 때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이거지. 여기서 2개를 뽑고 여기서 4개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그걸 곱하죠. 우리 아까 곱한 거 A제곱, B제곱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잖아. 자, 그러면 상수항이라는 것은 지수가 몇인 상태인 거야? 상수항은? 지수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뽑고 여기서 몇 개 뽑았을 때 곱해서 x가 사라질까? 요거 3개 뽑고 요거 3개 뽑으면 x 사라지겠죠. 여기 x 세제곱이 x 세제곱분의 1이니까 상수항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제 3번을 뽑으면 되니까 63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근데 얘를 뽑으면요, 그러니까 2x를 이렇게 3번 뽑는 거잖아. 아니면 2x를 이렇게 3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누구도 같이 나오지? x 말고도? 2도 같이 있지. 그럼 2도 3번 뽑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몇 번 뽑힌다고 다시? 얘도 3번이지. 3번 3번이니까. 그럼 얘를 뽑을 때마다 뽑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 있지. 그럼 마이너스 1도 몇 번 뽑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A가 되는 거야. 그럼 6C3은 22고요. 얘 8이고요.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160이 나옵니다. 일단. 한 번 더 연습할게요. B로 한번 연습 더 해볼게요. B는 X제곱의 개수 꺼내라고 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거 몇 번, 요거 몇 번이어야 될까요? 4번, 2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네 생각하면 돼. 4번, 2번이면 되지. 그러면은 6개 중에서 4개를 일단 해야겠죠. 근데 얘도 4번 뽑히니까 얘가 4번 뽑히니까 누구도 4번 뽑힌다. 그럼 2의 4제곱이 추가적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얘는 몇 번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두 번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같이 뽑히는 숫자도 같이 연달아서 곱해주면 되는 거. 그럼 6시4는 15고요. 얘는 16이어서 요건 210까지가 아닌데 240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항 정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뽑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연습해 보고 싶은데 벌써 끝났네.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첫 번째 얘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얘기하면 사실 끝납니다.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이라 해서 갑자기 새로운 말이 있어요. 이항은 이항인데 앞에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 아니, 개수가 먼저 적혀 있잖아. 진짜 다 틀린다 얘기할 때마다. 자, 이항 개수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게 요거 전개한 거 공부한 거야? 했을 때 a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 있지? 이거를 이항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항 개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빈 공간에다가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2번 얘기를 이제 필기를 좀 할 거예요. 너네가 직접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뭐냐면은 2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를 준비할 거예요. 1 플러스 x n제곱. 자, 이제 우린 이거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배열할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얘기하지? 1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처음 이거야. 1만 n번. 아니다, x를, 미안하다, 잘못 얘기했다. x를 기준 얘기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거 5제곱 쓰면은 x 5제곱 이렇게 얘기하잖아. 먼저 처음에 그거 얘기하는 거야, 기준. 그럼 x를 처음에 몇 번 뽑는 거부터 시작해서 n번부터 뽑겠죠. 그 다음 뭐예요? n-1번 뽑겠죠. 그치? 그 다음에 n-2번 뽑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한 번 아니면 x를 아예 안 뽑는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야? x가 n번 뽑혔어? 그러면은 1은 뽑힌 거야, 안 뽑힌 거야? 1은 안 뽑힌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 이항 개수는 1을 기준으로 쓸게. 1이 없는 거야. 그럼 x n-1제곱이면 야, 우리 n번 뽑을 건데 x를 n-1번 뽑았다는 건 1은 몇 번 뽑혔다는 소리인 거야? 한 번 뽑혔다는 거지. 어차피 우린 무조건 n번 뽑는 걸로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럼 x를 n-1번 뽑았으면 1을 한 번 뽑았겠죠. 그러면 앞에 nc1 이렇게 있겠지. 됐나? 그럼 다음 거는 1이 몇 번 뽑힌 거야? 2번.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겠죠. 그럼 여기 x는 이거 x 한 번 뽑은 거지. 그럼 1 몇 번 뽑은 거야? 1은 몇 번 뽑은 거야? 1은 n-1번 뽑은 거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은 1만 n번 뽑은 거겠죠. x를 아예 안 뽑았으니까. 안 적니? 적으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세팅해놓고 여기서부터 성질을 파생시키거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쓰는 거는 이따 쌤이 설명하고 시간 줄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화면을 띄워놓을 거야, 쌤이. 자, 얘를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니다. 적지 마요. 이거는 보세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x가 1이 들어가니까 저기 n제곱이 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이지. 그러면 이때 나열을 하게 되면은 nC형 더하기 nC1 더하기 nC 더하기 땡땡땡 nC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죠. 1이니까 뭐 안 써도 되잖아.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지금 보면은 NC0, NC1, NC2 여기 n이 다 똑같지? 0, 1, 2 순차적으로 가서 끝까지 n까지 가지.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2의 n제곱이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예요. 그럼 좌변이 몇이 되겠어요, 우선?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은 요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 그럼 만약에 n이 뭐 짝수는 홀수는 이 흘러가는 형태가 얘가 짝수였으면 얘는 홀수겠고 얘는 짝수겠고 다음은 홀수겠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어때? 풀마가 반복되게 되겠지. 여기까지 설마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풀마라는 것만 표현할게. 이런 식으로 풀마가 반복돼. 그런 결과가 몇이라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1번하고 2번이라 했을 때 이 세 번째는 1번식과 2번식을 더해.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은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럼 우변은 더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기 시작하지. 이렇게 몇 번째가 없어지겠어? 홀수 번째가 없어지지. 짝수 번째는 2배씩 되지. 그럼 2로 묶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좌변은 2n제곱이지. 그럼 2 약분하자. 뭐 나올까? 2에 n-1제곱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짝수들만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겠지. 됐나?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이번에 두 식을 빼볼게요. 그럼 두 식을 뺐어요. 좌변 여전히 똑같죠? 2n제곱으로. 근데 여기서 우변에서 빼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짝수 번째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홀수 번째는 몇 배씩 돼요? 2배씩 되죠. 그럼 또 뭐예요? 2로 묶을 수 있겠죠. 2배씩이니까. 그럼 또 2를 약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2n-1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서 nC1, nC3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는 됐습니까? 윤서 괜찮아요? 네. 그럼 특징이 뭐냐면 짝수 번째끼리 더하든 홀수 번째끼리 더하든 결과는 2n-1제곱으로 같다는 소리인 거예요. 오케이? 그게 요 2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맨 첫 줄은 너네가 아까 필기해놨죠? 시간 살짝 드릴 테니까 저 1번, 2번, 3번을 한번 직접 유도해 봅시다. 자, 찐 마지막 개념 설명. 새로운 개념 아니고 이제 요거 설명할 거예요. 요거 설명할 거야. 자, 여기 보면서 얘기를 할게. 자, 이게 파스칼 아저씨가 발명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발명하신 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왼편을 보면은
지금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그럼 여기에 적은 건 뭐냐면은 여기 1시형 1시에 돼 있죠. 이거 뽑는 경우에서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b라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b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처음에 뭐 b가 안 뽑히고 a만 가지고 이제 하는 a만 뽑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b 하나 뽑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1시형 1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곱이면 a 두 번 a만 뽑는 거 a 한 번, b 한 번, b 두 번 그걸 여기다 적은 거야. b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방금 말한 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b 안 뽑히고 b 한 번 뽑히고 b 두 번 뽑힌 거지. 다음 거를 얘기하면은 b 안 뽑히고 b 한 번, b 두 번, b 세 번. 자, 이제 이 흐름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여기 꼭지점이 이제 1이라고 한 거야. 사실 이거 1 없어도 괜찮아. 그냥 1 안 보는 게 낫겠다. 어차피 1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쭉 무한히 뻗어나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적은 거 뭐냐면 이거 계산된 걸 적은 거야. 계산된 걸 적은 거야. 계산된 걸 적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파스칼 아저씨가 발견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역삼각형을 이렇게 잡아봐요. 그럼 이걸 더하면 얘가 나와요. 한 번 더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얘를 더하면 얘가 나와요. 다시 잡아볼게요. 이렇게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더하면 이 친구가 나와요. 신기하죠? 그거를 왼편 그림에 딱 한 번만 체크할게요. 이렇게 더하면 이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책에 이거 체크해 주시고 이걸 밑에 식을 적을 거거든. 제스 봐. 뭐랑 뭐를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 저 삼각형 적어서 읽어봐 한번. 31은 40. 그렇지. 3C1이랑 3C2를 더했더니 4C가 나온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이제 문자화 시킬게요. 자, 여기 3을 n으로 적고요. 1을 r로 할게요. 그럼 더하기 써봐. 그럼 저 3C2는 저 NCR 저렇게 썼잖아, 쌤이. 몇 시 몇으로 적을 수 있을까? 40일 NCR. 아니 3C. 지금 3C1을 NCR이라고 쌤이 적었어. NCR. 그렇지. NC R 플러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거는 하고 4C도 이제 표현하면 N 플러스 C R 빼기. R 빼기. R 플러스 1. 응.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나중 되면 더 외울 거고 지금 이해만 하면 돼. 자, 봐봐. 여기 똑같지? 여기 똑같고 여기 하나 차이 나지? 그랬을 때 결과가 여기다가 1 더하고 요 R 플러스 1 그대로 쓰면 돼. 뭐 사실 껴맞추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사실 얘가 본 게임은 아니고요. 진짜 본 게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명 하키스틱 수열이라는 걸 이제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해요.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거예요. 하키스틱. 근데 하키 알죠? 안 들어보면 그래도 야 살면서 하키 안 들어보는 거는 진짜로 그뭐 모르겠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키 스틱. 너네 하키채 알지? 하키채.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키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알지? 그래서 봐. 들어봤더니 또? 들어보면 안 되고 봐야겠지? 봐봐. 정말 재밌는 거. 이렇게 하키 스틱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더하면 얘 나온다. 신기하지? 또 봐볼래? 여기 하나 내가 더 써볼게. 원래 이거 얘 1, 4, 6, 4, 1 밑에는 얘예요. 그럼 이렇게 잡을게. 신기하죠? 야, 근데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있으면 항상 왼손잡이도 있지.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이 정도면 수학자들은 변태 아닐까? 또 나오지. 이걸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불러요. 네, 하키스틱 모양이네. 그 얘기가 요 얘기. 근데 이제 이거를 너는 이거 필기했었으니까 여기 마지막 4번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쉽게 외우는 사자성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내가 만든 말이거든요. 하필 대충 같은 거야. 뭐냐면 한양양한. 내가 글자 만들고 굉장히 뿌듯해한 거 알아? 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단어가. 글자가. 물론 또 이제 재현이 같은 친구는 이렇게 있어야지 대칭 아니에요? 이렇게 거긴 하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허용해주자. 이 정도까지는. 자, 그리고 뜻을 적고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게. 자, 한쪽만 커지면 이렇게 밑에다 적어. 양쪽이 커지고, 이 뜻이야 이제. 한쪽만 커져. 얘들 몰라, 이따 볼 거야. 한쪽만 커져. 그럼 결과는 양쪽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양쪽이 커지면 한쪽만 커진다. 되게 조선시대에 뭔가 그거 하지 않냐? 글귀 같지 않냐?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아? 저 글자 수까지 다 라인 다 맞췄잖아. 이런 것도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자, 다 적었죠? 자, 이게 뭔 말인지 보자. 자, 뭔 말인지 보면은, 자, 여기 보자. 자, 이거 너네 체크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쌤이 체크하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다가 여기까지 적고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적었어. 자, 핫키스트 이렇게 적어볼게요. 에이씨, 또 지랄이네. 자, 봐봐. 이렇게 4개 더하면 얘 나오는 거지. 여기 더할 때 흐름 봐봐. 자, 빨리 나와. 어떻게 커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 한명량을 또 거기 음가 좀 맞춰봐라. 어떻게 커지고 있어? 어떻게 커지고 있어? 양쪽이 커지고 있지. 아까 뭐였어? 한양양한이 한쪽만 커지면 양쪽이 다 커지는 거고, 양쪽이 커지면 어느 쪽만 커진다 했어? 한쪽만 커진다 했지. 양쪽 커지고 있지. 여길 봐, 여길. 그럼 여기서 이 한쪽만 키우는 게 결과인 거야. 양쪽 커지고 있지? 그럼 이 결과는 여기 한쪽만 커지는 거야. 이게 양한이야, 양한. 오케이? 한 번 더. 반대로 해볼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흐름 어때? 한쪽만 커지고 있지. 그러면 양쪽 커지는 거야. 잘 만들지 않냐? 잘 만들어. 야, 딱 맞잖아. 이거 어지도 아니잖아, 심지어. 그죠? 응. 근데 뭐다? 하키스틱 패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딴 거 모른다. 야, 한양양. 그거 오면 된다. 아, 실제 문제도 풀어볼래? 봐봐 여기. 이거 더한 거랑 같은 거 찾으래. 그럼 하키스틱이니까 여기 하키스틱이 있는 거야 여기 끝에. 얘가 뭔지 알아내는 거야. 그럼 어때요? 한쪽만 커지죠. 양쪽 다 커지는 거예요. 몇이야? 63. 딱 하나. 핏불이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다 설명했으니까.